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 몰랐다. 현재 한국 KF-21 엔진 기동이 전격 성공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신들도 뜻밖의 일을 저질러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여론이 싸늘해지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철퇴를 내리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KF-21 보라매의 첫 엔진 기동과 한국군의 움직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왜 그런 상황인지 주목되는데요. 우선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다음 달에 첫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KF-21은 지상에서 각종 시험을 진행 중이며 자체 엔진 동력으로 기동에 성공한 것입니다. 엔진런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연료와 유압, 전기 개통 장치 및 모든 장치들의 정상 작동을 테스트하는 최종적인 단계를 성공함에 따라 이제 카이는 다음 달에 첫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카이의 첫 엔진이 기동되자 김찬조 KF-21 시험계획팀장은 울컥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불꽃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잘 끝났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4.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고 할 때 대부분의 국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미국의 스텔스기 설계 도면을 유출하고 베낀 중국 정도나 간신히 출시했고, 대부분 국가는 개발조차 시도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적은 인원과 재정으로 어떻게든 해낸다는 일념 아래 이제 4.5세대 전투기 출고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개발 인원과 재정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순수하게 땀과 노력으로 기술과 자본의 격차를 메꾸면서 현재의 기적을 일궈낸 셈인데요. 과거 카이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만들 때에도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지만, 결국 로키드 마틴 이사는 한국에 와 T-50을 보고 한국인은 무엇인가를 원할 때 반드시 이룬다라 했고, 이러한 케이스를 보며 기술 이전과 더불어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진을 조금 늦게 얹은 관계로 다소 급한 일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은 이와 관련해서 KF-21의 도입을 좀 더 앞당기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에 따르면 공군 본부에서 F-35A, FA-50, KF-21 기종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노후 전투기 F-4 팬덤과 F-5, 제공호 등의 도태를 최대 3에서 5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공군 항공기 추락사고 37건 중 51.4%인 19건이 이들 기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후로 인한 사고이며 공군 조종사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들 기종은 수명이 연장돼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대 초반까지 사용될 예정인데요. 공군 본부에서는 FA-50 전투기를 추가 양산하고 KF-21 전투기 최초 양산 물량을 늘리면 총 60대를 확보해 노후 전투기 도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단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KF-21의 엔진 성능 확인 후 테스트 비행 일정도 당겨진 게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물론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지만 앞서 언급된 T-50부터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항상 개발 주기를 당겨왔으며, 이것은 한국이 제 시간에 개발을 마친다는 신뢰를 상대방 국가에 심어주는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무기 확보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 목격되는데요. 그 와중에 러시아와 세계대전 때 잊을 수 없는 악연을 맺은 폴란드가 가장 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폴란드 국방부는 자주포와 장갑차를 비롯해 지대공 미사일과 경공격기 등을 주문하기 원했는데, 이를 36개월 안에 납품 가능한 국가를 모두 찾았으나 그 중에 가능한 것은 오직 한국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조차도 반도체 물자 공급 및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느라 허덕이는 실정이었으며, 그 밖의 국가는 한국처럼 절대 납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한한 것입니다. 모든 안전사항은 기간 내에 점검하고 군 물자를 출하해내는 것도 한국 국방산업의 강점인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카이의 FA-50 경공격기 48대 구매를 타진했으며 약 2조 원가량의 사업으로 추정됩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경공격기 4.5세대 개발에 완전체 시험 비행도 앞두는 카이는 순항 중인 것인데요. 이러한 행보는 주변 국가 비교하면 더욱더 두드러지며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부러움을 표합니다. 한국은 애초에 독자적 노선을 탔으며 결국에는 이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자체 전투기 개발을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합작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천문학적으로 높은 비용 때문에 결국에는 영국과 공동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쾌감을 표하는 모습이고 일본은 다소 민망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BAE 시스템과는
다시 처음부터 개발해야 하고 정확한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6세대 전투기의 경우에는 아직 시스템 측면에서 현재 미국만이 유일하게 가능할 걸로 보이는 전투기입니다. 심지어 영국 언론에서는 굳이 일본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개발 시에는 일본이 현금 부담을 해야 한다라 했는데, 이는 마치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일본의 기술은 제대로 이전하지 않으며 돈만 많이 받는 행태와 비슷해 일본에서는 또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라며 다른 나라와의 합작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돈만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은 다음에 잘해야 5세대 전투기가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라 덧붙입니다. 반면 그 사이 한국은 경공격기까지 대거 수출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국면에서 실속을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에서 이번 KF-21 보라매를 출시하며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엔 한국에 제대로 당하게 되는 모습도 등장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작년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날아와 KF-21 시제품 출시를 참관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분담금 납부를 약속했고 현금이 없을 땐 파뮤로 내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최근 5월쯤에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합의에 이어서 곧바로 미국산 F-15EX 도입에도 속도를 낸 것입니다.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인도네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파자르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5월 중순에 미국 펜타곤을 방문해 미 공군 참모총장과 F-15EX 구매 등을 논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추가로 전투기를 들여올 필요성이 있는 걸로 확신한다 라면서 F-15EX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F-15EX를 개조하여 F-15IDN의 현대적 전투기를 제안까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에 만족했으며 미국은 올해 초에 이미 인도네시아에 F-15 36대 등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산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F-35가 아닌 구형 F-15를 들여오기로 계약한다면 이는 미국 측이 기술 이전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 이전 부분은 한국의 KF-21 공동 개발 시에 추진한 것인데, 인도네시아는 한국은 저 멀리 접어두고 미국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라팔 전투기와 F-15EX 전투기만 눈독을 들여왔다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올해 2월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합의 등 뒤통수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라팔 전투기가 56개월, 약 4년 반 정도 걸려서 6대가 순차적으로 입고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F-15EX 사업까지 진행하자면 인도네시아는 공군 예산이 매우 타이트해집니다. 즉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와 계약으로 인해서 한국의 분담금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인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에 한국방위사업청과 카이는 2026년에 완료될 한국과 KF-21 공동개발 사업과 전투기 완제품 구매 추진은 별개라고 말하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작년에 와서도 약속했지만 아직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8천여억 원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개발을 계속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프라보워 국방은 올해 상반기에 연체금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문제로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해서 재무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심지어 팜유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를 걸어놔서 어차피 현물로 납부가 안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내부적으로 한국의 KF-21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차피 개발도 안 되었는데 당장 활용 가능한 기체를 먼저 입고한 다음 나중에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막상 완제품 양산이 되면 약속된 양산 전투기 구매를 무한정 미뤄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죠. 그들은 KF-21 양산품을 구매하느니 F-15EX를 더 사들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이제 최종 시험 비행을 남겨두고 양산까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전투기 생산 과정이 정상적으로 계획된 스케줄 안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곧 제품을 양산하게 되는 국면에 다다르자 이에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한편 누리꾼들은 이러한 인도네시아 행태에 대해 애초에 공동개발을 없던 일로 돌리자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기여한 부분도 그리 크지 않으며 분담금으로 한국을 매우 지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KF-21 제품이 잘 나오면 한시라도 급한 유럽이나 다른 국가 등과 제품 판매 등을 타진할 수 있고, 이미 한국의 FA-50 등을 실전에서 활용한 국가들은 KF-21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J-20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전투기 개발을 안 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 한국은 우려와 불식을 뚫고 KF-21을 개발하면서 해외의 호평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굳이 인도네시아에 인내하지 말고 이제 독자적인 방안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KF-21의 엔진 시동 및 다음 달 시험 비행을 앞두고 관련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예산을 소진했으나 한국의 정확한 작업 속도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